컴퓨팅 능력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메모리 사이즈도 똑같이 80기가고 메모리 밴드위스조차도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HBM을 또 새로 이제 더 적은 용량을 쓴다거나 이러면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품이 드니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평양을 건너 멕시코만에서 딥시크 물이 들어올 때 넣어주고 있는 에러입니다. 어제 영상에 제가 엔비디아 쿠다를 바이패스해서 PTX라고 하는 그런 어셈블리어로,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쿠다 라이브러리 하에 어떤 고수준의 레벨의 언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저수준으로 들어가서 엔비디아 GPU를 활용하는, 그래서 성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그 PTX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성능을 끌어올리면 되지 않느냐, 더 이상 HBM 너무 높은 거 요구하는 거 불필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국내 메모리 업체들의 HBM 공급, SK하이닉스에서 지금 공급하는 이 HBM3나 3E, HBM4까지도 굳이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PTX로 최적화를 한다라거나 아니면 엔비디아 GPU가 필요 없다라거나 이러한 논의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러한 질문들이 있어가지고, 왜 딥시크는 H800이라는 GPU, 이 GPU를 사용하면서 그러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 대체 H800에는 어떤 HBM이 들어가고 성능을 끌어올리려면 어떤 개발을 앞으로도 해야 되는지, 이런 거 관련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것이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사이트에 엔비디아 H800 메모리는 80기가짜리 8개 들어가 있는 세트로 되어 있는 GPU를 이렇게 팔고 있는 거 보이시죠? 27만 달러로 판매하고 있는 걸로 보이시고요. 실제로 이러한 GPU를 개조해서 파는데,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H800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엔비디아가 지금 팔고 있는 호퍼 GPU H100이라는 모델을 성능을 떨어뜨려서 파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이 H800에는 원래 H100에 들어갔던 HBM3 그런 것들이 안 들어갔다라고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들어갔다 하더라도 용량이 작게 들어갔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팩트 체크부터 먼저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이 A100 시리즈, 그리고 A800, 그리고 H100과 H800의 이 컴퓨팅 능력과 메모리, 밴드위스 같은 것들을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자, 일단 플로팅 포인트 64 기준으로 보았을 때의 성능 차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플로팅 포인트 32와 16, 8까지 보면은 요 능력이 다 똑같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플로팅 포인트 32부터 16, 이제 8까지 이거를 주로 사용하는 입장에서 핵심이 되는 요 능력 자체는 컴퓨팅 능력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메모리 사이즈도 똑같이 80기가고 메모리 밴드위스조차도 아까 GPU 8개 모았죠. 8개 합치면은 3.35TB/s가 나온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딥시크 V3 논문 있잖아요. 작년 12월에 나온 거. 그걸 보시면은 플로팅 포인트 32 같은 거를 최대로 쓰는 걸 보이지만, 대부분은 16이나 8 같은 거를 써서 이 믹스 프리시전 8, 16, 32를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최적화를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앞서 보시는 요 플로팅 포인트 64에 해당하는 거에 대한 성능은 이렇게 후려쳐서 34분의 1, 64분의 1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하더라도 H800에서는 주로 요거를 쓰면은 그냥 그대로 성능을 쓸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보십시오. 아래에 보시면은 인터커넥션 밴드위스와 NV링크가 표기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GPU끼리 이제 여러 개를 연결해서 쓰잖아요. 그 연결했을 때의 밴드위스가 어떻게 됐느냐를 보시면은 H100 기반으로 한 거는 900GB/s인데 이게 400으로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NV링크가 18개에서 8개로 줌으로써 이 밴드위스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어제 제가 영상을 올렸을 때 그 영상을 보시면서 캐치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도, 얘네들의 밴드위스가 기본적으로 H100에서 H800으로 넘어오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밴드위스를 조금 더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 PTX라는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하드웨어 굉장히 저수준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서 요거를 커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능이 좀 더 수십 퍼센트 개선됐다. H100만큼은 아니지만 요 정도 개선됐다라고 하는데, 좀 더 문헌들을 살펴보면은 딥시크가 사용한 방식이 바로 이 밴드위스를 그냥 늘렸다라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이 하드웨어 수준으로 최적화를 하면서 동시에 데이터를 보내고 받을 때에 압축을 해서 더 보내고, 그 다음에 압축을 풀면서 하는 방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를 좀 더 많이 보낼 수 있는 기법을 활용했다라고 추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H100에서 H800으로 넘어올 때 컴퓨팅 능력 주로 32, 16, 8이라는 요 부분, 그리고 메모리 같은 부분들, 요런 부분들은 전부 다 H100이나 H800이나 똑같아요. 근데 얘네들 GPU끼리 전달을 할 때 인터커넥션 밴드위스 측면에서 봤을 때 NV링크를 제한을 함으로써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병목을 조금 더 빡세게 잡은 것이 H8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NV링크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전 영상에도 올려드렸지만, 자, NV링크라고 하는 거는 GPU나 CPU, 이 GPU, CPU끼리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수도 있고, GPU끼리도 이 NV링크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GPU는 각각의 가지고 있는 HBM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성능을 올리는 것 동시에 GPU끼리도 통신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번 딥시크 같은 경우
경우에도 6천억 개가 넘는 거의 7천억 개에 가까운 파라미터를 쓰는데 걔네들을 메모리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 GPU 한 개에 딸려있는 이 HBM에 다 넣을 수가 없거든요. GPU끼리 다 엮어가지고 쪼개서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걔네들끼리 한 번에 읽어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산해서 다 저쪽 GPU에 보내고 이러한 역할들을 많이 해주는 것이 있는데 기존에 이 PCI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요거를 사용을 했지만 요거의 7배에 해당하는 NV링크라는 엔비디아의 독자 규격을 갖고 있죠. 멜라녹스라는 기업을 인수하면서 독자적인 NV링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NV링크는 어떻게 PCI 익스프레스보다 더 빨라졌냐라고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NV링크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발전되어 왔어요. 2세대, 3세대, 4세대 하면서 이 호퍼 GPU H100에서 이제 900GB/s를 지원하죠. 그 다음에 블랙웰에서 여기서 또 확장돼가지고 1800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GPU당 맥시멈 링크라고 돼 있습니다. 자, 맥시멈 링크죠. GPU끼리 연결할 수 있는 그 통로 자체를 계속 증가시키는 형태로 해서 이 선형적으로 리니어하게 밴드위스를 늘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끼리 막 연결을 해가지고 서로 빠르게 처리를 할 때에 GPU끼리 커뮤니케이션 할 때에 이러한 높은 성능을 보여야 된다. 왜냐면 각각의 코어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얘네들끼리 서로 왔다 갔다 하면은 이 병목이 발생해서 충분한 성능을 끌어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LLM이라고 부르는 요 AI 모델을 하나에 딱 집어넣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엄청나게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왔다 갔다 하는 성능이 굉장히 빨라야 되고 엔비디아 DGX 시스템 기준으로 8개의 GPU가 이제 꽂혀 있는데 그 GPU들이 NV링크를 통해 갖고 NV 스위치 칩을 통해서 빠르게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자세히 말씀드린 게 있는데 뭐 팜4라든가 예를 들어 0과 1의 레벨이 아니라 0, 1, 2, 3이라는 레벨을 통해서 한 번에 초당 여러 개의 심볼을 보내는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을 하는 기술을 썼다라거나 그럼 똑같은 시간에 0 또는 1을 보낸 게 아니라 0001, 1011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보낼 수 있으니까 초당 보낼 수 있는 비트가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렇게 뻥튀기 한 것도 있는데 NV링크라는 것 자체가 원래 이 링크 개수를 늘려왔다라고 했잖아요. 4개, 6개, 12개, 18개 이 링크 수 자체를 물리적으로 보낼 수 있는 링크 자체를 늘려옴으로써 이 호퍼에 적용을 했는데 고속도로를 고속도로 이 차선을 좀 더 넓혀가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앞에서 보여드린 이 표를 다시 봅시다. H100에서는 이 NV링크의 개수가 18개까지 맥시멈까지 채워서 보낸 거를 이거를 줄여서 보냈다는 게 H80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밴드위스를 넓힐 수 있는 방안 혹은 똑같은 이 링크를 갖고 있는데 PTX로 프로그래밍해서 딥시크는 압축해서 뭔가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좀 더 빡세게 더 규제를 해서 만든 것이 바로 H20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H20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HBM3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이 HBM3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고 H20으로 규제를 했을 때도 여전히 메모리 측면에서는 HBM3를 넣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HBM3 비싼 HBM을 가져와서 쓰고 있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이 인터커넥트를 할 때 이 NV링크를 좀 규제를 한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을 수가 있죠. 이게 H20 같은 경우에는 H100에 비해서 코어가 일단 41% 적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32비트 프리시전이라든가 이러한 성능들이 전체적으로 한 30-40% 더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엔비디아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원래 코어가 요 부분이 똑같았는데 똑같은 부분으로 하니까 그대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라고 미국 규제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더 줄여가지고 코어 성능, 로직 성능도 줄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신에 메모리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업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HBM3 메모리는 그대로 들어가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HBM을 또 새로 이제 더 적은 용량을 쓴다거나 이러면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품이 드니까 그냥 이 병목에 해당하는 부분만 좀 규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딥시크는 엔비디아가 주는 그 GPU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HBM도 그대로 꽂혀 있잖아요. 그 HBM을 그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PTX 프로그램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코어 성능도 그대로였잖아요. H800에서는. 그걸 다시 줄인 게 H20인데 이제 한간에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딥시크의 모회사인 파이어플라이 이게 헤지펀드 회사인데 그러니까 금융 트레이딩하는 회사죠. 단테님께서 교정해 주셨는데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 아니라 미드 프리퀀시 트레이딩으로 해서 한 시간에 한 번씩 트레이딩을 하는 업체라고 보입니다. 그걸로 이제 몇 조의 자산을 갖고 있는 이 CEO죠. 지금 딥시크의 CEO가. 근데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할 때에 현재 GPU의 가장 그 높은 성능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 밴드위스를 최적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압축한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방식으로 처리를 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빅테크 기업들은 그러면은 이거를 활용할 것이냐 이미 하드웨어가 풀려 있는데 이걸 굳이 그까지 해서 비효율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반면에 이 엔비디아한테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이 규제를 계속 하잖아요. H800으로 규제했고 그거에서 더 나아가 H20으로 규제를 했듯이 앞으로 블랙웰이 나온다 하더라도 중국에는 이 로직 성능을
정체성을 좀 떨어뜨린 그런 거를 넣을 수가 있고, 혹은 MV 링크의 레인 수를 줄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병목을 계속 유지를 하는 형태로 제시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 쪽에서는 엔비디아 매출이 떨어질 수 있다, 엔비디아의 이 이익이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뭐 단테님이나 이렇게 뭐 잘 정리를 해주실 거니까 주식 관련, 투자 관련 내용들은 이제 경제 채널 전문 채널을 보시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렇게 또 나오면은 또 HBM은 그대로 넣은 상태로 젠슨항이 인터커넥트 수를 좀 줄이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늘 그렇게 해왔듯이 국가 대 국가의 정치적인 규제를 기술적으로 이렇게 좀 우회하는 방식으로 가는 방식은 계속 있어 왔으니까, 그런 쪽에서는 이제 결국 뭐 시장에서의 충격은 있을지언정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지상 AI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또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안달공학 해외 채널에서 영어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영어가 좀 편하신 분들, 그리고 영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AI 힘을 입어서 이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스타그램에서도 이렇게 짧은 영상, 유튜브에서 다루지 않는 짧은 영상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짧은 이런 텍스트로 된 뉴스들 요약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멕시코만에서 에러였습니다.